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주식 투자 시작을 앞둔 주린이 여러분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식 투자 시작하기 전에 이것 정도는 준비를 하시고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 3가지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투자할 돈입니다.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는 건 돈이 돈을 벌어오게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하라 그러면 돈 없어 라고 하면서 큰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단돈 10만원, 20만원으로도 살 수 있는 좋은 주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이런 주식들도 있고, 미국으로 넘어가면 애플, 나이키, 스타벅스 같은 주식들도 10만원, 20만원 안쪽으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웬만한 주식들 한 주당 가격이 수십만원을 훌쩍 넘어가니까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거 저거 사고 싶은데 3-4개 정도 고르다 보면 금방 100만원이 훌쩍 넘어버리죠. 그렇지만 이렇게 처음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 0.1주, 0.2주 이런 작은 단위로 살 수 있는 서비스들도 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ETF라고 해서 여러 관련 있는 주식들을 한 꾸러미에다 넣어놓고 이걸 쪼개서 소액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상품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돈 생길 때까지 그냥 저축이나 할래 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소액으로라도 투자를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진짜 목돈 생겼을 때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절대로 잘할 수 없고, 처음에는 몇 번 잃으면서 배워갈 텐데 그래도 타격을 덜 받으려면 소액일 때 부딪혀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현금 흐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도 좋고, 자영업자라면 사업소득도 좋고, 혹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월세도 좋습니다. 매월 주식에 10만원, 30만원씩 넣을 수 있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는 게 좋습니다. 아니, 목돈만 있으면 되지 왜 굳이 또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나요?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딱 정해진 목돈 안에서만 굴리려고 하면 다른 주식을 더 사고 싶을 때 추가 매수를 할 돈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잘 공부를 해서 잘 골라놓은 좋은 주식을 굳이 팔아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새롭게 더 매력적인 종목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딱 매수하면 좋은 타이밍에 종목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주식을 파는 게 아니고 새로 들어온 월급으로 사면 되니까 기존 주식은 계속 묻어 놓으면서도 새로운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수익률을 높이면서도 투자를 하는 재미가 생깁니다. 근데 저는 매매 안 하고요, 그냥 몇 개 종목 잘 추려내가지고 쭉 묻어놓기만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내 자금이 모두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이슈가 터져서 시장 폭락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정말 좋은 주식이라면 시장 폭락은 그 좋은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다면 그 하락을 그냥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들어올 현금이 있다면 그 값싸진 주식을 추가로 매수를 함으로써 그 폭락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예측 불허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이 바로 이 꾸준한 현금 흐름입니다. 이 전업 투자자들이 큰 돈을 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돈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필요하게 될 돈은 아닌가? 제가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하는 순간이 대표적으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했을 때,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손절을 해야겠죠. 두 번째, 당장 돈이 필요할 때,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10%든 마이너스 20%든 얼른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도 하필이면 제가 대출 상환을 2-3주 앞두고 있을 때 시장 하락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나 여기서 진짜 잃으면 대출금 못 갚는다, 연체된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좀 더 지켜봤을 건데 눈물을 머금고 매도를 했었습니다. 진짜 팔면서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손이 막 부들부들 떨렸었습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시일 내에 결혼을 해야 된다거나, 저도 딱 결혼할 때 그 예식장 비용 있잖아요, 그 2천만 원 때문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혹은 이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을 해줘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기한이 정해져 있는 투자는 최대한 자제하시고 여유 있는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는 걸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나는 해야겠다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최소 한 달 전에는 미리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현금 확보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출을 하지 않았는가인데,
있는데요. 대출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 저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진 않은데 처음만큼은 좀 말리고 싶습니다. 물론 잘 되기만 하면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대출금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이너스를 깔고 들어가야 된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자를 3%를 내면 나는 남들보다 마이너스 3%는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거니까 마음이 더 조급해지게 되고 수익률에 대한 기준이 애초에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기한이 정해져 있는 투자처럼 대출금을 언젠가는 상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1년, 2년 이렇게 장기간 묻어둘 만한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제 주변에도 보면 부자들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비결을 보면 그분들이 더 똑똑하고 많이 알아서 라기보다는 결국 마음의 여유 차이더라고요. 폭락이 와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오히려 과감하게 더 매수할 수 있는 그 여유, 대출은 그 여유를 갖는데 큰 방해가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다음 필요한 준비물은 바로 마인드입니다. 우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됐는지를 정말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주가는 계속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그 진동을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하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하락하는 걸 견디질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나 마이너스인 거 너무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알고 보면 한 열흘 상승했는데 이제 겨우 하루 하락한 거고. 그런데 주가 하락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투자한 종목들이 100% 다 올라야 된다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한 10개 투자하면 한두 개 정도 대박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한 5개 종목에 투자해서 1개가 완전 쪽박,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고 한 3개가 주가가 완전 보합세, 그러니까 변동이 없고 1개만 딱 2배 대박이 터져주면 그러면 돈을 버는 겁니다. 무려 10%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가 완전히 쪽박이 났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효자 종목을 여러분이 발굴하기만 해도 여러분은 투자에 정말 성공하신 겁니다. 만약에 나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게 정말 싫다, 마이너스 1%, 2%라도 하락하는 걸 도저히 못 보겠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가 그냥 맞지 않는 거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원금이 보장이 되는 일반 예적금이나 이런 채권, 자산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요즘 같은 저금리 때는 아무런 모험을 하지 않는 게 더 큰 위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마인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시장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충분히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주가가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다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몇 %나 상승을 해야 될까요?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됐다면 가볍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50% 빠졌으니까 다시 플러스 50% 오르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100% 상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려면 2배 상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훨씬 더 어렵겠죠? 상승과 하락의 순서를 좀 바꿔서 플러스 50%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50% 하락을 하게 된다면 원금으로 다시 돌아올 것 같지만 희한하게도 마이너스 25% 수익률이 됩니다. 숫자의 마법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어떻게든 잃지 말아야 된다. 회복하는 거 너무 어렵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다 보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손해를 봤을 때 과감하게 쳐내야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실전을 하면서 더 노하우들을 습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투자를 아이를 낳고 중장년이 되고 정말 할머니가 될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인데요. 여러분도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최근에도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셨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계속 잃으니까. 손해를 보는 거에 이제 지쳐버린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재밌는 일, 즐거운 일은 좀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찾아서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투자에 재미를 붙이고 평생 투자를 인생의 동반자로 삼기 위해서라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벌어야 됩니다. 끊임없는 공부와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인드 세 번째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면 어려운 용어들 투성일 거예요. 시가총액은 뭐고, 배당은 뭐고, 재무제표는 또 어떻게 보는 거고, 거기다 하루에도 막 수십 개, 수백 개씩 쏟아져 나오는 경제, 시황 관련된 뉴스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투자해야지 의지에 불탔다가도 점점 공부하는 거에 지쳐서 다른 사람들의 종목 추천에 기대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돈이잖아요. 다른 사람 말 듣고 물론 벌 때도 있지만 만약에 그거 잃는다면 그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스스로 공부해서 선택한 종목이 아니면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작은 악재에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 같지만 경험상 하루에 한두 시간씩, 주말에는 한 두세 시간씩만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고 주말에 갈 맛집 정보들을 찾고 그리고 옷 쇼핑하고 이럴 때만큼의 노력과 시간만 들인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마인드까지 갖췄다면 마지막 세 번째 준비물은 바로 정보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정보들을 유튜브, 블로그 이런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이제는 진짜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보를 봐야 될지 몰라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처음 주식 시작하시는 거니까 책으로 일단 입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짧은 포스팅, 영상보다는 더 깊이가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은 투자 원칙, 전략들을 소개해주는 명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좋으면서도 술술 읽히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책을 3가지 정도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가 제가 처음 주식 시작할 때 도움 많이 받았던 책입니다. 나는 주식과 맞벌이한다 라는 책인데요. 기본적인 주식의 개념부터 내가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짧은 문장들로 정말 쉽게 잘 나와 있으니까 첫 입문자용으로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앞에 소개됐던 책보다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긴 하지만 빠질 수 없는 명저,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입니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의 저서로 개별 종목들을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지 인사이트 있는 여러 전략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주식시장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좀 크게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좀 어려운 사례들은 과감하게 제끼고요. 금리와 대중 심리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왜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의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스라고 할 때 나는 용기 있게 노를 외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런 명저들을 읽고 어느 정도 나만의 판단 기준, 방향성이 갖춰졌을 때 유튜브, 블로그, 뉴스 등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 준비물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주린이 여러분을 위한 정말 좋은 정보들 추려서 핵심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